안녕하세요. 핀트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저희 핀트 투자가 서비스를 한 지 꽤 되었음에도 여전히 핀트 투자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핀트랑 티키타카 웨비나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한번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세션은 앞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핀트 투자가 거둔 그간의 성과와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고객 여러분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꽤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내용 한번 세션 통해서 가져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설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핀트 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저희가 어떤 게 있는지 받아본 게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내용을 주고받는 Q&A 세션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늘 핀트랑 티키타카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실 저희 핀트 서비스 최고 제품 책임자 맡고 계신 김일희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트에서 CPO 역할 맡고 있는 김일희입니다. 최근 1년 동안 핀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서비스가. 그래서 그런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고객님들께 좀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세션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Q&A 세션이 있으니까 주신 질문들 바탕으로 또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핀트가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로 5년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핀트는 2019년에 나왔는데요. 이 모바일 기반으로 한 비대면 1임 투자가 허용이 된 시점이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핀트는 그 전부터 규제가 개선되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대한민국 최초의 비대면 1임 서비스고요. 그 전까지는 투자를 다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라는 1임 형태의 서비스가 고액 자산가들만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어요. 그런 게 이제 주로 부자 동네에 있는 PB센터라는 데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주로 그렇죠. 이제 증권사의 PB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과 만나서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알아서 운영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였는데 로보어드바이저는 바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면 PB 없이 그래서 온라인에서 PB가 하는 역할을 모바일로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소액 고객들도 편리하고 질 높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핀트는 이제 19년에 출시한 이후로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4년 반 정도, 이제 작년 한 중반 정도까지, 이제 오래된 고객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산 배분 전략으로만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건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 로보어드바이저 선도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전략이 달러 ETF, 원화 ETF 두 개가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이런 투자 자산들에 골고루 분산 투자한다는 관점에서는 두 전략이 사실 스키면 동일한 전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다른 점은 달러 ETF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거래소에 있는 ETF들로 자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엔 상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나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환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환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단점이 좀 있고요. 원화 ETF들로 자산 배분하는 전략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대로 환 노출은 없는 반면에 투자 해상도가 조금 낮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원화 ETF라고 해가지고 국내 자산에 한정돼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글로벌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음. S&P 500에도 투자를 하고, 뭐, 음. 미국 채권에도 투자를 하고, 이런 글로벌 자산들에 다 골고루 투자하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우리 21년에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1임 서비스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거기는 이제 국내 공모펀드나 ETF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화 ETF 전략으로 저희가 핀트 서비스를 계속 키워왔죠. 그래서 뭐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개별 주식 투자 혹은 뭐 채권 투자 혹은 뭐 테마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의 투자 수요들이 있을 텐데 그에 비하면 다소 좀 제한된 단일 전략만 제공해 왔던 측면이 있었죠. 저희가 뭐 또 레스토랑에 비유하자면은 이제 코스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네. 또 그런 게 또 선택권은 좀 좁긴 하지만 그만큼 자신 있는 서비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전략을 처음에 라인업하지 않을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어요. 네, 뭐 조금 이따가 또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성과 추이들 이런 걸 좀 되짚어 보면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 로보어드바이저로 1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실계좌 운영 성과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테스트베드 사이트에 등록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파란색 그 라인이 국내 ETF, 원화 ETF를 이용한 수익률 추이고요. 빨간색이 달러 ETF의 성과 차트인데요. 이 두 전략의 성과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 환율 차이가 되게 큰 영향이 있어요. 환율이 그동안에 최근 3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크네요. 환율이라는 그렇죠. 예, 한 10%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배경에 보이는 이 회색 선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산 배분형 공모펀드들의 기준가 추이예요. 자산 배분이 원래 명확한 벤치마크를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떤 뭐 주식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코스피 200,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S&P 500, 뭐 이거 대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 평가하기 용이한데 자산 배분은 워낙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벤치마크를 좀 명확하게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자산 배분형,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들의 기준가 추이랑 비교를 해본 차트인데요. 보시면 항상 기간에 상관없이 좀 상위권에 포진한 성과를 보였던 걸 확인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거의 지금 달러 ETF를 넘는 펀드가 거의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저건 이제 환에 의한 차이이긴 한데, 아래에 있는 원화 차트도 사실 다른 공모펀드 비해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좀 냉정하게 보면 이게 그래서 되게 좋은 성과였냐, 고객분들이 기대하시기에 충분한 성과였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왼쪽에 보이는 그 한 눈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한 눈금이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라인이 마지막에 가 있는 부분 보시면은 10% 언저리이기 때문에 3년을 운용했는데 10%의 수익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시대에 예적금에 넣어놔도 그 정도는 나오겠네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들이 수익률이 심심하다, 아니면 하락장에서 방어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성과가 그 고객분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산 배분 전략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과거 좀 더 긴 기간 백테스트를 해보면 연간 한 공격형 기준으로 8% 정도 수익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들로 나오는데, 이런 게 변동성 지표들도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1년 정도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이 한 20%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22년에 다들 하락장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구간들이 겹치게 되면 한 3년 정도를 투자해도 이렇게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뭐 10년, 20년 장기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건강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봐도 고객분들이 체감상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저는 좀 종종 듣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체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긴 기간의 투자 성과를 체험하기가 어렵긴 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뭐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기금, 글로벌 연기금들은 대부분 이런 자산 배분형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증시, 채권, 장기간 우상향할 리즈닝이 충분한 자산들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선택지가 아닌 사실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지키면서 투자 성과 이어나가는 이런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도 자산 배분 전략들이 다들 주요한 그 메인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주로 장기 운용 니즈를 가진 뭐 퇴직연금 계좌라던가 그런 연금 계좌의 핏이 맞는 형태로 좀 회사의 서비스를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핀트 고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심심하죠. 핀트 서비스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좀 목소리도 들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어쨌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증시보다 높은 수익률, 뭐 QQQ 투자하는 것보다 성과가 또 좀 더 좋은 것. 또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하락장에는 손실을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니라면 AI 투자나 로보어드바이저 투자를 왜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뭐 틀린 말이 아니고 그게 고객님들의 기대의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증시를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하거나 내가 선택한 주식 종목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줘. 그런 게 되게 큰 부분일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면 하락장에서 손실이 안 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니즈가 큰 것 같은데,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6대4 포트폴리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의 6, 채권의 4. 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핀트가 자산 배분 투자도 사실 상승장에 주식을 좀 늘려잡고 하락장에 주식을 좀 줄여잡는다라고 해도 주식 비중이 뭐 공격형 기준으로 5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 아무리 주식 비중 높인다고 해도 주식에 100% 투자하는 것 대비 성과를 오버퍼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뭐 주식에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상태를 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아예 없이 방어를 하는 것도 뭐 일부 방어를 하겠지만 아예 손실이 없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바라시는 이런 두 가지 니즈를 다 충족을 항상 못하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지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AI 투자, 로보어드바이저 투자 안 하는 핀트에서 이탈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았던 게 냉정한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의 돈을 굴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것만큼 과감한 수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네. 사실 이게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것은 뭐 아쉽지만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서비스를 하면서 좀 강해왔던 측면들이 있고요. 뭐 이런 고객분들의 그 니즈를 정량적으로 딱 매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러프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투자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증시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해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방어 잘 해줘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에 비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대비 운용, 이런 안정적인 장기 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바도
네. 네, 그래서 제가 연금저축 하고 있네 물어봐도 다 그냥 코인이랑 주식에 좀, 네. 좀 몰두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젊은 나이대에서는. 실제 이제 공모펀드 시장에서만 봐도 자산 배분 펀드의 펀드 전체 운용 규모는 전체 펀드 운용 규모의 한 8%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전체 투자 수요 니즈가 100이라고 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좌 역시 연금 계좌 같은 어떤 장기 운용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 통해서 1임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기대나 뭐 니즈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이 핏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핏이 좀 안 맞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저희 핀트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마침내 이제 4년이 지나서야 네. 우리가 처음 출시할 때는 건강한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의 가치를 좀 전파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 온리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왔었는데 실제 고객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철학들이 조금 명확하게 서면서 전략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전략적으로 작년 한 중반부터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라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덕분에 저도 이제 약간 할 일이 많아졌긴 하지만 네, 그만큼 이제 이사님도 굉장히 바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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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서 과연 지난 한 1년 좀 안 되죠. 작년 한 중반부터 어떤 변화들이 핀트에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또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네. 있네요. 여기 지금 채팅방에도 이제 의견이 올라왔는데 핀트는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려고 하긴 함 이렇게 네. 의견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저희가 이런 고객분들의 기대와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피처의 괴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단일 전략 체계에서 벗어나서, 작년 8월에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좀 안전한 형태의 채권 투자, 금리도 좀 올라갔으니까, 이런 파킹 투자, 원화 채권에 투자하는 파킹 투자도 12월에 라인업을 시켰고, 올해 2월에는 달러 채권에 투자를 하는 월배당 형태의 전략도 라인업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의 기대에 조금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확장을 했고요. 실제 이제 뭐 미국 주식 처음에 먼저 출시한 주식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보면, 작년 8월에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로, 고객분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한 4년 정도 기간 운용해왔던 걸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 20억 정도씩 운용 규모가 커졌다고 보면, 성장을 했다고 보면, 미국 주식 출시한 이후에 미국 주식으로만 한 달 반 동안 70억 정도의 AUM이 늘었고요. 계좌 수도 1000개 이상, 그런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200억이 넘었고, 총 계약 계좌 수도 4,000자가 넘는, 그런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과도 좀 좋았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미국 주식 서비스를 출시할 때부터 해가지고 S&P 500이 지금 역대 사상 최고치를 좀 찍고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을 좀 예측하신 게 있으신가요? 사실 그걸 예측해서 그 시점에 이제 출시하는 게 좋겠다, 나쁘겠다, 이런 판단을 사실 하지 못했고요. 네네. 네. 그거 아이작이 해야 되겠죠. 네. 제가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고, 최대한 빠르게 우리는 고객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빨리빨리 라인업 하자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사실 한국 주식이 출시가 좀 늦었던 것도 다 약간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테스트베드 알고리즘은 미국 주식 알고리즘은 되게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년 핀트 출시할 때도 사실 미국 주식을 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략적으로 좀 넣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좀 음.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건강한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가치를 좀 표방하려고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취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주식 솔루션은 사실 등재 시점이 조금 늦었어요. 네. 저희가 22년에 테스트베드에 등재를 시켜서 심사를 6개월 동안 받고 또 사후 1년이 지나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시점이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국주식 포트폴리오도 이제 딥러닝 엔진을 통해서 좋은 주식들을 잘 선택해서 운용하는, 그래서 증시 지수를 이기는 형태의 고수익 투자 형태 전략을 라인업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ETF를 서비스 하던 당시에도 이제 그 안에서 수면 아래에서는 계속 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계속 공시가 되고 있던 성과이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는 작년 8월에 이제 출시를 했지만 공시 성과는 17년부터 쭉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베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네. 뭐 그 얘기로 바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게 최근 3년 정도,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공시성과입니다. 실제 계좌로 운용된 성과고요. 동기간 S&P 500이 35%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이 100% 넘는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으로만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운용하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 변동하는, 하루하루 이제 등락이 변화하는 그런 증시 변동성과 연동이 되어 있긴 한데,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 선택하는 그 딥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전략의 성과가 장기간 보면은 유효하다는 것이 좀 입증이 되고 있죠. 이거를 뭐 매주 단위, 매월 단위 이렇게 좀 클로즈업 해보면 당연히 지수보다 못하는 구간들이 일부 있기도 한데, 좀 장기간 누적해서 이런 좋은 선택들이 반복되다 보면 성과들이 누적이 된다. 뭐 이런 거 다 지금 매매 비용 다 반영된 실계좌 성과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출시를 작년 8월에 한 거긴 하지만, 만약에 2020년 말에 제가 1억을 넣었으면 지금 2억이 넘는 돈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과들을 보면 뭐 사실 19년에 이런 주식 포트폴리오를 같이 출시하지 않은 게 좀 착오였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고객분들께 전달하면은, 왜 내가 그 계좌에 갖고 있는 미국 주식 수익률이랑 다른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진입한 시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공시 성과랑 그 동일한 기간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다 동일한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성과가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앱에서 이제 보여지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입출금이 있다 보면, 뭐 운용 금액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똑같이 10% 오르고 10% 떨어진 구간인데 10% 오를 때는 적은 투자 금액을 가지고 10% 오르고, 떨어질 때는 이제 뭐 좋은 성과 보고 추가 납입을 했다가 금액을 키워서 10%를 하락을 맞으면 사실 손실이 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보면은 되게 머리랑 가슴이랑 다르게 좀 움직이는데, 오르면은 빼고 싶고, 그러니까 오르면 이제 넣고 싶고, 네. 내려가면 이제 빼고 네.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입출금 이슈가 있어서 이런 수익률이 좀 약간 네.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사실 좀 그래서 수익률을 사실 그런 수익률을 쓰지 않고, 수익률도 사실 여러 가지 그 수익률 지표들이 있어서 뭐 앱에서 어떤 식으로 고객님들과 소통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여전히 계속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은 저희가 마침 이제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오늘자 기사인데요. 저희 이제 한국 주식은 사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한 6개월 정도 수익률 공시성과가 이제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한국 주식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이고, 주황색이 코스피고, 뒤에 배경에 있는 것들이 한국 주식 투자하는 공모펀드들의 기준가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펀드들의 평균 수익률 보시면 한 3%대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는 한 6% 정도 오른 기간이고. 근데 이제 디셈버에 핀트의 한국 주식 솔루션 성과는 동기간에 20%, 22% 정도의 수익 성과를 얻었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연초에 사실 저희 PBR 주들을 많이 잡고 있어서 오른 성과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 주식을 선택하는 로직이 장기간 운영하면 좀 반영이 된다. 추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불과 지금 기간이 한 6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도 수익률이 지금 20%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 산출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실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실 수 있어요.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럼 보통 이제 팡 종목 투자 많이 하시거나, 한국 주식 투자한다면 보통 이제 삼성전자 생각하고, 대형주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나오는 주식 피킹 알고리즘은 사실 시청이 높다고 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종목이라고 해서 더 많이 뽑고 이런 로직들이 없기 때문에 좀 들어보시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소위 잡주라 그러죠.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나 그런 주식들은 필터링 아웃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은 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또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이사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백원석 고객님이 위 차트는 단순 시뮬레이션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단순 시뮬레이션 아닙니다. 이거 공시된 성과고요. RA 테스트베드 사이트 들어가면 실계좌로 운영되고 있는 매매 비용 다 반영된 기준가 추이입니다. 네, 실제 계좌 성과예요. 네. 시뮬레이션 아닙니다. 네, 시뮬레이션 아닙니다. 네. 네. 이런 주식 피킹을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어떻게 하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걸 사실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또 한참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짧게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주로 이제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제 가격의 등락이라든지 테크니컬 데이터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유명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기업의 재무제표 보고 펀더멘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골라내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표방하는 그런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엔진들이 종합된 의사결정을 내려서 매일매일 이런 개별 종목들의 점수들이 나오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날 좋은 주식 포트폴리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매일매일 많은 연산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아웃풋들이 물론 매번 맞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조금 더 좀 기대 수익이 높은 주식들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누적이 되면 장기간 보면 증시를 이길 수 있는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방금 화면에서 여기 알고리즘 순서도처럼 지금 작성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그래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핑트로그라고.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R&D 섹션에서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컨텐츠로 이제 저희가 발행한 게 있는데, 그 부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알고리즘 좀 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 핑트로그 한번 방문해 보셔서 내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알고리즘은 보통 이렇게 매매 회전율 같은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달 리밸런싱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턴오버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저희가 매매 회전율, 전체 금액을 다 사고 다 팔았다, 다 팔고 다 샀다라고 하면 턴오버 100%라고 하죠. 그런 게,
한 연간 턴오버가 한 200% 정도 되는 형태로 돌아가요. 이제 한 종목 잡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보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매매 비용이라든지 그런 데서 로스가 심하지는 않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1년에 그 종목을 갖고 있던 종목이 완전히 바뀌는데 2번 정도가 사이클이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뭐 일부 종목 팔고 보유를 오래 한 일부 종목 팔고 혹은 손실이 나거나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팔고 새롭게 그 당시에 향후 6개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다시 편입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운용되어 있고 운영되다가 이제 6개월을 채워서 이제 체인지가 되어야 할 시점에서도 얘가 향후 전망이 여전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계속 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다시 팔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럼 그 경우에만 이제 불필요한 매매 비용이 들지 않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저희 전략의 라인업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파킹 투자, 월배당 투자 이렇게 저희가 네이밍을 지었는데 이제 파킹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원화 ETF를 통한 채권 투자예요. 이제 주로 단기 채권 위주의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원화 채권은 이제 최근 한 1, 2년 동안 좀 많이 화두가 된 그 만기 매칭형 채권 ETF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채권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빌려준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받고 그동안에 이자를 받아서 만기의 수익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형태의 투자 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채권 ETF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듀레이션이 정해져 있죠. 이제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만기가 좀 더 먼 채권들을 교체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그 이자가 딱 그게 수익이 딱 보장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기 매칭형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체 운용을 하지 않고 실제 만기까지 쭉 들고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선형적으로 이제 수익이 증가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만기 시점 가면은 약속된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이제 단점도 있죠. 이제 만기 근처에 가면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다른 ETF로 고객님들이 알아서 이제 교체 운용을 해야 되는, 팔고 또 다른 상품 뭐가 있나 갈아타야 되는 뭐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죠. 그리고 잠깐 방금 상장 폐지라고 하셨는데 상장 폐지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상장 폐지가 이제 보통 주식에서 생각하는 상장 폐지라고 하면은 가치가 0이 돼서 되게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쵸. 실질적 이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제 만기 매칭,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만기가 돌아왔으니까, 원금을 이제 이자와 함께 다시 이제 돌려준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증권을 이제 더 이상 들고 있지 않고, 다시 이제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라는 개념이 이제 뭔가 되게 보통 많이 쓰이는 단어들처럼 이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좀 위험해 보여서 그냥 수익 실현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수익을 실현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만기에 가까워지면 사실 그런 YTM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수익률 증가 추이가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만기에 가까워지기 전에 핀트의 파킹 투자를 이용하면 알아서 그런 그 시점에서 만기가 다 오기 전에 YTM의 수익률의 상승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채권들을 교체해서 운용하고 그런 게 알아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리밸런싱이. 그러다 보니까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투자하는 어떤 뭐 장점들을 다 이제 가져갈 수 있겠죠. 만기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불필요하게 이제 만기 근처에 가서 이제 교체 운용을 해야 되는 부담도 이제 핀트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면은 그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고요. 월배당 투자 같은 경우 이제 파킹 투자 제가 하나 좀 까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이제 이런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국내 금리랑 사실 좀 연동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손실이 거의 안 나는 형태의 전략이기 때문에
뭐 이제 편입하고 있는 그 만기 매칭형 채권 ETF들의 YTM을 보시면 4% 전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예적금에 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선택이고요. 월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채권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조금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월배당 투자를 하면 이제 환전해서 환노출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안정적인 달러 채권들에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게 월 단위로 그 채권에 대한 이자가 그 채권 ETF의 배당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전략이에요. 그 상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에 한 5, 6% 정도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캐시로 계속 달러가 떨어진다 라는 형태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건물주 컨셉으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느낌으로 달러를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손실 없는 네. 물론 이제 환변동에 의한 손실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면 월배당 투자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그 달러 수익금은 어떻게 뭐 재투자에 쓰는 건가 아니면은 그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핀트 앱 안에서 배당으로 떨어져 있는 캐시들을 계속 그 재투자에 활용을 캐시가 쌓일 때마다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면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나는 언제든지 이거는 좀 빼서 현금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분들에게는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일부 남겨놓는 배당금만큼은 그대로 남겨놓는 옵션을 제공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 주력으로 출시할 때부터 밀었던 자산 배분 투자인데요. 아무래도 장기 운용이 핏이 좀 맞는 전략들이죠. 절세 혜택까지 좀 연동이 되어 있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게 적절한 전략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장표에는 없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사실 전략이 하나 더 오픈이 돼요. 이런 ETF 말고 공모 펀드를 이용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도 출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펀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매수나 환매 과정이 조금 더 길어져요. 그런 단점들이 있긴 한데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가입 금액을 좀 낮춘 형태로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다음 주에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퇴직연금 IRP 계좌 역시 로보드바이저 1임이 가능해질 예정이라서 이런 자산 배분 투자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그 1임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펀드 서비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IRP 서비스가 올해 이제 비대면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좀 본격적으로 그런 걸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핀트의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있을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 IRP 운영을 그 개인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네. DC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이작이 알아서 운영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IRP 계좌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사실 1임이 허용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 사실 IRP 계좌에서 매매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걸 이제 1임으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알아서 매수매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규제적으로 좀 이제 오픈이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저희가. 네. 네. 경쟁자들은 없나요? 경쟁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서도 좀 주도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지금 주요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분들과 주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가 되겠죠. 네. 그런 퇴직연금 사업자분들과 좀 많은 협의와 논의들을 거치고 지금 개발도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핀트의 전략들은 이제 이런 1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사실 개인화가 잘 된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네, 기존의 펀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집합운용이죠. 펀드가 사실 집합운용인데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1인 투자는 개별 계좌를 운용하기 때문에 개별 계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나만의 스타일 변경, 혹은 내가 이런 종목은 더 추가를 해서 투자하고 싶어, 혹은 나 이런 종목은 편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같은 개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펀드 같은 집합 운용에서는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초개인화 피처들에 있어서가 이제 사실 1인 운용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인 계약이 사실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다량의 계좌를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핵심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사실 플랫폼인 이유가 많은 사용자분들이 동시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끊기지 않고 볼 수 있게 방송을 잘 송출해 준다라는 것에 사실 플랫폼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조만간 이사님께서 이제 일리멘스에서 쓰실 기능이죠. 그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많이들 아시는 이제 플랫폼 회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다. 이제 플랫폼인 이유도 어떤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정보 검색하더라도 즉시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 이제 플랫폼의 가치죠. 저희 이제 투자 플랫폼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제 펀드와 같이 여러 사람의 돈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운용하는 집합 운용이 아니라 개별 계좌들을 동시에 그리고 하나씩 컨트롤할 수 있는 운용을, 이런 다량 계좌 동시 운용 기술이 사실 생각보다 기술적인 허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1인 서비스에서 중요한 기술 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결이 돼야 진정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PB를 대체할,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반 개별 계좌 운용, 자산 운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기술이 없다면은 그냥 정말 한 몇백 명 앉혀놓고 엑셀 가지고 주문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10,000계좌, 100,000 계좌 넘어가면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죠. 네. 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고객들은 입금을 하고, 어떤 고객들은 일부 출금 신청을 하고, 그렇죠. 어떤 고객들은 나 이런 종목들은 불원 종목으로 등록해줘, 이런 종목 새로 편입해줘, 이런 다양한 니즈들을 모두 다 수용해서 정합성 맞게, 그리고 물론 통정 매매 같은 것도 안 일어나게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동시에 다량 계좌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핀트는 사실 이런 1임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이제 다른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에 비해서 사실 차별점이라든지 핀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1번이 플랫폼이에요. 저희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가장 다른 타 업체들보다 뛰어나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임을 기반으로 하려면 당연히 이제 플랫폼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대외적으로는 잘 알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AI 투자가 혹은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AI가 그냥 좋은 종목 뽑아주고 그리고 그거를 자문받아서 운용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사실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질은 투자의 편의성 제공, 그리고 개인화,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임이냐 자문이냐 이런 차이도 되게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임 시장에서는 핀트가 독보적인 선두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가 테스트베드 사이트에 공시되고 있는 전체 대한민국의 1임 시장 전체 규모예요. 그래서 1임 시장 전체에서 계약자 수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1임 계약수 전체의 계약자 수 전체의 한 80%에 육박하는 건이 핀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약이고요. 운용 금액 역시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저희는 이제 1임을 선도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용 금액 더 올랐죠, 여기서? 그렇죠. 네. 지금, 지금 운용 금액은, 지금 저게 언제적 수치? 1월 기준이다 보니까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평가액 기준으로 거의 이제 1,500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핀트가 그냥 일반 RA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많은 RA 서비스 중에서는 자문만 제공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런 1임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그만큼
기술적인 허들이 높기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네. 기술적 허들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참 크죠. 네. 네, 네. 지금까지 제 이사님께서 정말 그 핀트의 서비스의 개발에 대해서 그 글로벌 ETF 저희 초창기에 그 서비스했던 투자 서비스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월배당 투자, 파킹 투자까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어떤 내용의 서비스인지 지금까지 잘 말씀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세션으로 사전에 그 F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미리 요청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거기서 저희가 질문 받아봤는데 저희가 총 194개나 되는 그 의견을 받았거든요. 지금 뒤에 딩드 처리된, 음영 처리된 것들이 저희가 받은 질문들의 그 엑셀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이 빽빽히 차 있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이제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하나하나 194개에 대한 질문 다 답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또 이제 그럴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에서 저희가 크게 카테고리 묶을 수 있는 몇 가지를 분류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리다 보니까 만약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건 꼭 내가 물어야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보고 이사님이 좀 더 그 답변을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그 취합해서 받아본 그 Q&A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핀트가 유사 서비스 대비 지닌 어떤 차별점이 뭘까요? 라는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뭐 방금 사실 답변을 드려가지고요. 네. 뭐 사실 플랫폼이 제일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량 계좌를 동시 운영하는 기술, 그게 핀트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수익률은 안 좋아요? 라는 얘기들이 바로 나오거든요. 저희는 둘 다죠, 둘 다. 네, 둘 다죠. 네. 네,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모토로라 레이저도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어떤 이런 유사 서비스들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뭐 플랫폼을 꼽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플랫폼을 일컫는 말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프레퍼스라고. 네, 프레퍼스라고 저희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번 핀트 프레퍼스 치시면은 아마 좀 더 상세한 내용,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은 한번 그 서칭 통해서 알아봐 주시면은 더 이제 저희 핀트 서비스의 차별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핀트가 비대면 서비스다 보니까 그 고객님 개개인의 그 모바일 화면에 뜬 수익률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어떤 걸 또 이용하고 있는지, 또 수익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진입한 시점이 똑같고 운용을 시작한 시점이 똑같고 투자 전략과 뭐 기타 세팅들, 운용 레벨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으면 투자 성과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네. 뭐 사실 다른 계좌에서 독립된 계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뭐 매도한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서 뭐 한 0.1% 뭐 이런 정도의 극소한 차이들이 아주 조금씩 나올 수는 있으나 기본 세팅이 같으면 사실 운영 성과는 다르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알고리즘 테스트베드에 운영하는 그 스타일과 운영 레벨들 그것과 동일하게 하면 지금 공시된 성과랑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성과와. 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들 더 잘 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오해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금이 계속 바뀐다던가 뭐 적립식으로 운영을 한다던가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뭐 조금씩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내 수익률 잘 나오는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에 저희 핀트가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는 뭐 N의 컨텐츠를 좀 읽어보시고 또 그런 컨텐츠에서 다뤄지고 있는 서비스를 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추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수익률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앱에 들어가 보면은 수익률 그 알고리즘 성과가 지금 나와 있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작년에 좀 풀린 규제예요. 그 전까지는 또, 뭐, 이제 그 1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의 1인 계약을 맺은 그 계좌들의 수익률 평균을 내서 뭔가 공개를 한다던가, 뭐 백테스트 자료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규제상 허용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입이 근질근질한데 사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게 소비자분들에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어떤 투자 상품에 가입하든지 내가 이 상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연에 어느 정도 되고 변동성 수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사실 되게 기본적인 정보인데 그런 걸 사실 제공을 뭐 적극적으로 못 드리는 부분이 계속 저희도 아쉬운 부분들이긴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레곤76님이 그렇다면 시기와 투자금이 비슷하면 수익률이 비슷할 거란 말씀이신지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시기와 투자 시작한 시기와 전략이 동일하다면, 투자 성과는 지금 현재 저희 플랫폼으로 운영하는데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레곤76님.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핀트 수익률 화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분석을 해야 하는지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뭐 다음 화면 네. 보면서 네, 이게 저 앱 화면에서 뭐 전략 쪽에서 그 수익률 보기 하면 나오는 화면인 것 같아요. 굉장히 UI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뭐 가로 스크롤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누구 아이디어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 규제입니다. 또 이제 규제 네. 늪에 저희가 네. 또 이제 빠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뭐 금융당국을 당연히 뭐 이렇게 뭐 블레임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닙니다.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이런 게 또 규제가 없다 보면 사실 규제를 악용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UI를 꾸밀 때 뭐 이제 좀 고객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고객 경험이 좀 나은 형태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이런 수익률 화면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되게 선한 서비스,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네. 이걸 남용하고 오용하는 분들, 서비스 사업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저희는 네. 또 정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저희 미국 주식 솔루션의 이제 공시성과 그 규제사항 가이드 그대로 지켜서 나오는 화면인데, 보시면은 이 그래프도 사실 비교 대상이 코스피 200이잖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인 것도 사실 적절한 벤치마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코스피 200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실제로 저 화면을 보고 왜 코스피 200을 넣었냐, S&P 500을 넣지 않고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좀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률 화면은 지금 공시되고 있는 게 뭐 미국 주식 솔루션이다라고 하면 3개가 라인업이 되어 있죠. 이제 디셈버라고 하면 저희 서비스명은 핀트인데 이제 저희 회사 이름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디셈버 앤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디셈버가 저희 회사명이고요. 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이렇게 가렸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3개의 라인업이 되어 있는 전략이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공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운용 레벨입니다. 운용 레벨이 2레벨, 6레벨, 10레벨에 해당하는 성과이고요. 이제 투자 스타일은 AI형입니다. 그 형태 그대로 실계좌로 운영되고 있는 성과가 공시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뭔가 조작을 하거나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제 실제 계좌가 코스콤이랑 예탁원에 연결돼 있어서 그대로 이제 공시가 되고 있는 결과고요. 뭐 수익률 부분이야 1주, 1개월, 3개월 이런 부분 다 이해하실 거고 누적 수익률,
위험 지표들도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면 변동성이고요. 샤프 지수 하면 이제 위험 대비 변동성 대비 수익률 지표라고 보실 수 있고, 최대 손실률 MDD,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솔루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운용 레벨이 예를 들어서 8레벨이다 라고 하면 이제 중립형과 적극형의 중간 정도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이 올라와서,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좀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여쭤보는데, 마초라고 읽는 거겠죠? 마초님께서, 핀트의 경우, 김일희 CPO님이 중요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네. CPO님이 네. 퇴사나 기타 장기 출타로 인한 부재 시 어떤 대비책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이작이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입수해서, 이제 재가공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고, 아웃풋이, 그날 아웃풋이 나오고, 고객분들 계좌에 대해서 매매 계획이 잡히고, 실제 매수매도 운용이 되고, 이런 부분 전반에 있어서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에러 사인이 나오거나 워닝 사인이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이제 모니터링 인력들이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없다 그래도 그냥 운용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학습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물론 제가 퇴사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서비스와 지금 명언을 같이 하는 그런 지금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와 명언을 같이 하신다는 것은 제가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작이 네, 아버지시니까 파양은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미 짜놓은 AI 엔진을 통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만큼, 아무튼 저를 되게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김일희 CPO님이 저희 회사의 핵심 인력은 맞지만, 어쨌든 그러한 우려는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네. 이건 이게 바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사이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식 결과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ratestbed.kr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저희 업체 이름이나 아이작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성과들 실제로 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핀트 투자를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아마도 이제 좀 다양해진 서비스 라인업만큼이나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평소에 고민하고, 저도 한번 테스트 삼아서 투자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질문을 사실 잠깐 보고 들어오긴 했는데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투자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을 드리기도 어렵고, 전략이 이제 어떤 게 더 상승이 높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사실 제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더 적합한 유형의 투자, 그리고 적합한 어떤 변동성의 투자, 이런 것들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핀트 앱 안에서 조금 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것이 효용 차원에서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이드를 더 잘 제공을 드릴 수 있도록 앱에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할 텐데요. 하나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투자 타이밍 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시점에 대한 리스크 분산을 하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투자는 그냥 평생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숨 쉬듯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지금 이제 다들 고객분들 나이대가 다르지만, 내가 고정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월급이라든지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매월 내가 소비하고 남은 일정 부분의 금액을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면, 투자 시점에 대한 리스크도 좀 분산을 하고,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투자를 경험을 하다가, 내가 이런 정도의 큰 변동성은 내가 좀 견디기 힘들어, 그러면 이제 운용 레벨을 좀 낮춰본다던가, 전략을 변경해본다던가 하는 선택을 취할 수도 있고,
나는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조금 이제 따박따박 뭐 이렇게 이제 배당 수익이 떨어지는 형태의 투자가 좋아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 안에서도 저희가 배당형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배당률이 크거나 좀 클 거라고 기대되는 주식들에 좀, 뭐, 비중을 좀 높여서 그렇게 운영하는 스킴도 있고, 뭐, 월배당 투자, 채권 투자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니즈들의 다양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핀트 서비스를 좀 전략도 다양하게 하고, 커스터마이즈 옵션도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씩 써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투자가 맞지? 이런 걸 좀 체험을 해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미국 주식 좀 맞는 것 같아서 좀 더 네. 증액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젊으시니까. 네, 네, 예.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ETF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한 편으로 이제 두려 하거든요. 네. 연금 투자 하시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시죠. 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주기를 물어보는 뭐 리밸런싱은 사실 매일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이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는데, 좀 메이저한 리밸런싱은 사실 월 단위로 일어납니다. 이제 월초에 주로 이제 큰 리밸런싱들이 일어나는 게 보통인데요. 그 사실 뭐 이렇게 의도했다기보다는 인풋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주로 이제 월 단위라든지 분기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인풋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웃풋 자체도 월초나 월 단위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좀 이제 많이 일어나는 주기는 월. 근데 매일매일 가격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마이너한 리밸런싱들은 일어날 수 있고, 뭐 또 이제 뭐 고객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 입금을 적립식으로 하거나 출금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뭐 주기는 수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슈가 뭐 매달 정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슈에 대응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월 단위로 좀 메이저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월 단위의 좀 변화들은 좀 서머리해서 저희가 제공을 좀 컨텐츠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 단위로 리밸런싱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이리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CPO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서머라이징을 통해서 저희 핀트로그랑 앱 내 이제 스토리 탭에서 매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올라갔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달에 그 아이작의 어떤 그 이슈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시황을 토대로 이러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스토리 탭 내에서 아이작 노트 카테고리 보시거나 아니면 핀트로그에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데, 핀트가 추천하는 투자 기간은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런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사실 투자는 그냥 평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투자는 항상 그냥 숨 쉬듯이 같이 해야 되는 행위 같고요.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다들 이제 큰 숙제로 가지고 계신 부분일 텐데, 투자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현금으로 들고 있거나 뭐 예적금으로 이제 하는 건 솔루션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뭐 7, 80년대 굉장히 높은 그런 우리가 개도국 시절에 높은 이제 금리나 뭐 이런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투자라는 행위는 뭐 계속 해야 되는 행위고요. 그 당시에 금리는 다시 나오겠죠?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투자 기간을 얘기를 하신다면 뭐 이제 이런 힌트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 투자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연에 한 8% 정도인데 변동성도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 투자하면은 손실 가능성이 한 20% 정도는 된다. 근데 그걸 뭐 한 5년 정도만 돼도, 한 5년 투자하면은 이제 변동성이 루트 5분의 1 정도 되니까, 뭐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5년 자산 배분 투자했을 때 손실 날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2%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한 5년, 10년, 20년 두고 보면은 그 확률이 점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할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후 대비로 이제
이제 쌓는 그런 그 재산이니까 세제 혜택까지 포함해서 이런 장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핀트를 통해서 개인연금 저축계좌 일임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면 길수록 전략의 효용을 더 명확하게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 한 주, 한 달 이런 기간 보시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주식 포트폴리오 아무리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단기간 보면 당연히 이제 지수보다 못할 때도 있고 이런 변폭들이 사실 체감이 이게 서비스가 좋다라는 게 체감이 사실 극명하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금저축이라든지 ETF는 말씀하신 거의 평생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식이라든지 월배당 투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전략에 맞춘 어떤 중장기라든지 단기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저처럼 투자 기간 설정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맨날 제가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네, 드리다 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CPO님 말씀하신 거 80% 저희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네. 네. 다음번에는 이제 네, 제가 웨비나를 하시죠. 네, 제가 일단 그 유학을 먼저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유학 준비 좀 도와주시고 네, 다음 중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핫한 방식이긴 하죠. 환해지, 인버스, 레버리지 왜 안 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가 개별 계좌를 통한 1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서 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환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해지를 하려면 $1 선물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인버스나 레버리지도 사실 파생 상품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이클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실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들은 라인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ETF들을 포함해서 운용하는 것이 사실 저희 로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알고리즘들의 유니버스를 보시면 이런 파생형 ETF들은 포함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달러 ETF,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이런 달러 월배당 투자 이런 것들은 환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서 내가 재산을 딱히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다양한 통화의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좀 하는 것도 사실은 분산 투자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환해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달러, 네. 달러가 그래도 이제 기축통화로서 원화보다 지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약간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인버스 안 하는 이유는 인버스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장기 자산 배분 전략의 철학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리즈닝이 충분한 자산들에 분산 투자한다는 것이거든요. 증시는 사실 10년, 20년, 30년 두고 보면 당연히 우상향할 자산이거든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버스를 사실 투자한다라는 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내가 단기적인 하락에 베팅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장기 자산 배분의 철학하고는 사실 온라인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냐?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투자 철학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건데 저희 전략에 핏하고는 조금 안 맞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것도 왜 투자 안 하는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린 핀트의 유튜브 영상에서도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앱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스토리탭에서 이제 최하단 내려가시면은 핀트 유튜브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영상 한 3, 4분 내로 짧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이해도 할 수 있고 추후에는 이제 그런 투자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경각심도 생길 수 있는 콘텐츠다 보니까 한번 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네, 이런 걸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해외 투자할 네. 때 절세 전략 어떻게 네. 작동합니까? 그 해외 투자하면은 그 양도소득세 그 25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이제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실 운용 규모가 조금 크긴 해야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그 투자 수익이 저 해외 투자했을 때 250만 원이 넘어간다. 그 실현한 수익이 그럴 때는 보유한 종목 중에서 평가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매도했다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 매도할 때 이제 그 실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1년 동안의 이 손익동산이 되기 때문에 그 비과세 한도 내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연말에 봤을 때 이 계좌에서 운용된 운용의 총 수익금이 25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일부 평가손실 종목들을 실현하고 다시 재매입함으로써 뭐 매매 비용 대비 절세 혜택이 더 크다면은 그런 액션들을 하는 것들이 1임에서 그냥 알아서 기계가 수행을 해주거든요. 물론 이런 게 이제 계산하거나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개인 분들이 하시려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그쪽 또 계산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신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1임 투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국내 투자는 사실 그런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게 좀 뭐 아직 하던 것 같은데 이제 금투세 도입되고 손익통산이 되면은 이런 전략들이 좀 1임 투자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되게 크리티컬한, 아까 이사님의 어떤 그 추후 재직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안전한가요? 투자 중 망하거나 해킹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핀트 디셈버가 망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는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고객님들의 계좌는 다 이 증권사에 있는 계좌들이고, 고객님 명의의 계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저희는 사실 1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매수 매도를 해줄 수 있는 권한, 주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저희 회사가 망한다고 지금 투자 금액이 어디 날아가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인 계약을 맺고 저희는 이제, 불편한 어떤 그런 투자 과정에 있었던 서비스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지점에서, 뭐 서비스 제공하는 거니까 저희가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해킹 같은 것도 저희 이런 테스트베드 알고리즘들이 다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스콤의 심사, 시스템 심사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한 형태여야지 상용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융보안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굉장히 이제 엄격한 심사들을 받은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알고리즘들이고, 그래서 저런 보안 이슈들이나 뭐 금융 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AI가 투자하는데 혹시 막 이상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아. 저희 굉장히 그런 안전장치들이 겹겹이 마련이 되어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모니터링 인력들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우려가 어떤 건지 보면은 이제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돈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개별 그 계좌에 있는 증권사에 보관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역시 안전하고, 또 해킹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가 뭐 다중으로 이제 그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이런 우려가 필요 없다는 말씀 네.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 저희가 종종 받는 오해이긴 합니다. 이제 AI 투자라고 말하면서도 혹시나 또 이제 인간이 투자에 관여하지 않나,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 처음에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야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고 기계가 해야 되는 영역이 어딜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서는 사람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데이터가 데이터 벤더사로부터 입수가 되고, 그리고 그게 재가공되고,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이 되고 학습이 되고 의사결정이 기계로부터 이루어지고 그게 DB에 저장이 되고 개별 계좌에 대해서 매수매도 액션 플랜들이 나오고 그게 실제로 증권사 FAP 통해서 뭐 수행이 다 되고 뭐 이런 전반의 과정들에 있어서 사람의 의사 판단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운용의 전반에 있어서 전혀 사람의 개입은 없고요. 사람은 어디에 개입되느냐? 저희가 아이작의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모듈들을 뭐 월 단위로 저희가 모듈별로 평가를 합니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좀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온다든지, 조금 전략의 퍼포먼스가 좀 안 좋다라든지, 뭐 이런데 문제가 없는지들을 점검하는 행위들을 계속 하고요. 그랬을 때 좀 예전에 비해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략들을 좀 어떻게 개선해 볼까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어떨까? 혹은 뭐 새로운 이제 학습 방법론들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부 연구 인력들이.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다음 버전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모델의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 그런 연구 과정들은 사람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운영 전반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모두 기계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인력이 개입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 기반, IT 테크 기반의 이제 금융 서비스를 얻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IT 전문가가 맞냐, 금융 전문가가 맞냐 이런 질문도 종종 들려오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아까 제가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차별점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핀테크 업체다라고 하면 이게 IT 회사냐, 금융 회사냐, 뭐 이런 약간 뭐 철학적인 질문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 회사의 본질 플랫폼 회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들, 그리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의 UI, UX라든지 서버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IT 인력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네. 물론 이제 금융에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알고리즘들을 더 개선할 그런 연구 인력들도 뭐 그리고 운용할 인력들, 그 운용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인력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비중으로 보면 이런 IT 전문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핀트는 퀀트 투자인가요? 이름과 자문이 뭔가요? 네, 이게 퀀트 투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퀀트 투자를 저희 AI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로 인해 학습이 되고 실제로 의사결정 로직에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로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하고 의사결정 로직이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어제 내린 의사결정과 오늘 내린 의사결정이 인풋이 똑같더라도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퀀트 투자는 일단 정해져 있는 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와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전혀 어떤 퀀트 기법들이 아예 반영이 안 돼 있느냐라고 보면 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저희 자산 배분 전략들에 보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모듈들이 소분화되어 있는데 그 개별 소음 문제들 중에서는 사실 퀀트 기법을 이용한 것들이 조금 더 유의미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의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임과 자문. 1임은 사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온전하게 서비스적인 피처를 다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로봇 어드바이저 효용을 이제 풀리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1인 계약이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매수 매도 권한,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저희가 가지고 실제로 운용을 저희가 하는 형태가 1인 운용이고요. 자문 운용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하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리밸런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드리면 실제로 그 액션을 해야 되는 주체는 고객님이 되는 그런 형태의 운용입니다. 그래서 매번 뭔가 액션이 필요할 때마다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액션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형태가 자문 형태죠. 네, 결국에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1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술력 프리퍼스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제 그런 거랑 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답변이랑 또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Q&A 세션은 방금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응원을 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보면은, 처음에는 푼돈으로만 투자를 하다가 이제 생각이 바뀌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핀트 투자가 내거는 어떤 진실성이랑 어떤 진심을 담아서 투자하는 그리고 그 기술력을 통해서 증액을 하면서 이제는 노후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가 좋다고 믿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을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보고 싶다는 답변도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의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설문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을 겪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핀트 멤버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저희가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이제 다음번 이제 웨비나 이제 오늘 처음 하는 건데 핀트랑 티키타카 두 번째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최대한 더 오늘 다루지 못한 질문들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핀트 아이작의 아버지이고 저희 서비스를 총괄하시는 이제 CPO님께서 남은 2024년은 또 이제 어떻게 핀트가 꾸려나갈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이제 올해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핀트에. 그래서 조만간 아마 앱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이제, 앱 업데이트도 자주 하고 있고, 큰 변화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2월에 월배당 투자 출시를 했었고, 이제 다음 주에 펀드 자산 배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4월에는 ISA도 저희 핀트 서비스 통해서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사실 이제 1인만을 좀 고집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좀 지금까지는 1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간접 투자 니즈가 강하신 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좀 직접 투자 니즈, 내가 나만의 어떤 파일을 만들고 어떤 테마 투자 같은 형태의 직접 주식을 선택해서 내가 파일도 만들어 보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직접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불편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피처는 없을까? 이런 니즈에도 좀 부응을 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조금 오픈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작 엔진에서는 여러 종목들에 사실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다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 좋은 주식들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자문 서비스로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이제 퇴직연금 시장에 맞서서 저희가 그쪽에서도 1인 업체로서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개발과 퇴직연금 사업자들과의 개발 협의들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초 혹은 올해 말 이런 IRP 퇴직연금 계좌의 1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좀 핀트를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핀트는 계속해서 좀 예전에 처음에 출시한 이후 한 4년 정도 서비스의 변화가 크게 없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심리적인, 물리적인 투자의 허들을 낮춰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니까요. 핀트 서비스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피드백 주시면 고객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귀담아 듣고 서비스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채팅창 통해서 의견이랑 이제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JY 박님께서 박진영님은 아니시겠죠?
제와이방님께서 저희한테 질문 남겨주셨어요. 보면은 이제 초개인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그 수동적 안정적으로 그 운용하고 있던 포트폴리오 부분을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분배하고 있던 건데 이런 것까지 이제 초개인화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직접 투자랑 그 무엇이 다를까? 뭐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임에서 추구하는 어떤 종목 담기 추가, 초개인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1임이 기반이고요. 사실 내가 초개인화해서 모든 걸 내가 알아서 이렇게 다 짜집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나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특별히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중국에 옛날에 투자를 했다가 좀 불편한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신흥국 쪽에 투자를 할 때는 웬만하면 중국이 뭐 시그널이 나와도 그쪽은 좀 포함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든지, 혹은 반대로 나는 이제 뭐 반도체 지수라던가 뭐 IT 쪽에는 항상 좀 어느 정도의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섹터에 대한 선택을 할 때 IT 쪽은 항상 필수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좀 나만의 어떤 틸트된 포트폴리오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뭐 안정적인 운영을 해준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개인화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나 테슬라는 항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테슬라가 나와도 그냥 불온 종목으로 등록해서 그냥 얘는 빼달라 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고객분들의 니즈를 수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자유도가 너무 100%가 돼버리면 또 저희가 이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해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이슈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자유도의 부분도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들어준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 뼈대는 저희 1인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양념을 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 거로 이렇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의 초개인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두 가지 질문만 더 이제 답변을 드릴 텐데요. 백원성님이 그 매매의 기준, 그 아이작이 하는 매매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사유와 방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앱 내에서는 좀 설명이 부족하다. 매매 기준 저희가 네. 매매는 저희가 이제 매매 사유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주요한 거는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자체가 바뀌어서, 이 계좌에서 보고 있는 이 투자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가 나오는데, 그것과 실제 계좌를 액추얼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액추얼 포트폴리오가 사실 괴리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괴리를 항상 이제 최소화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괴리를 맞추는 것과 매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매매 비용 간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괴리를 항상 아주 최소화해서 매일매일 쫓아가는 게 아주 베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간극 간에 이제 어떤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MPY 괴리가 너무 커지면 리밸런싱 시그널이 나와서 그날 이제 타겟 포지션은 나오고, 타겟 포지션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포지션과 좀 상이할 수는 있는데 이걸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결정을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사실 그런 매매 비용이라든지 매매를 수행했을 때의 효용이 더 클 때 수행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또 뭐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옵션을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적립식으로 해서 지금 투자금이 쌓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현금 보유비율이 너무 커져서 이거를 이제 재투자로 이제 해서 추가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출금 신청이 나왔다든지, 옵션 변경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리밸런싱, 그러니까 즉 리밸런싱 이퀄 저희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매가 발생하는 사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매매가 발생하게 되면 매매 내역과 함께 저희가 뭐 이제 굵직한 카테고리 안에서의 그 매매 사유는 이제 그 시스템에서 바로 사유가 작성이 돼서 이제 앱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뭐 충분한 정보를 다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왜 이 종목을 왜 어제 샀다가 오늘 또 팔고 또 사는 행위를 또 하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객분들이 더
왜 이런 매매가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세분화된 사유들과 세분화된 정보들을 드리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보를 더 좀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랑 맥락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달 작성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에서도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 예정한 그 시간 90분에서 지금 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곧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웨비나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핀트가 2019년 4월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다음 달로 이제 5달을 딱 꽉 채우게 되거든요. 5살을.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니고 있는 지금 이 디셈버인 컴퍼니라는 회사는 그보다 훨씬 전인 2013년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세운 다음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까지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6년 넘는 시간 동안 투자 엔진과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였다는 것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엔진 개발과 서비스 개발에 6년, 그리고 지금 서비스 출시 후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까지 더해서 10년 넘게 지금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5살 넘어서 핀트가 10살, 그리고 20살, 그리고 30살,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결혼할 때까지 저희가 여러분과 40 넘어서 결혼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야,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자기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자기가 이제 40대까지 여러분과 곁에 함께 하면서 건강한 투자 문화를 또 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핀트 서비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웨비나 저희 90분 약속드린 시간 거의 맞춰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호기심이라든지 궁금했던 점, 그리고 꼭 이거는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게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저녁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 핀트랑 티키타카 2회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